자, 이번 수는 매주 일요일에 만나보는 윤세호 기자의 몸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인데, 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LG의 새 외국인 타자죠. 이제 가르시아 선수가 데뷔전도 치르기 전에 지금 부상으로 좀 이탈했다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돼서 취재원 내용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인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소식인데요. 지난달 24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입국하고 LG 코칭 스태프도 가르시아 선수를 엄청 기다리고 기대했나 봐요. 이때 수원 원정 3연전이었는데 가르시아 선수를 이제 잠실구장에 오전에 불러서 그 훈련을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훈련 때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스위치 히터인데 왼쪽 타석, 오른쪽 타석 다 잠실구장 펜스를 넘기면서 활약을 예고했으나 훈련 후에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27일 날은 휴식, 그리고 29일 날 검사를 받았는데 네. 너무 세게 돌렸나 봐요. 아. 네. 배팅 훈련을 할 때 아하. 좌측 옆구리 근육 출혈 진단을 받아가지고 아하. 네, 지금 뭐 정상적으로 실전은 못 나가는 상황이고요. 일단 7월 5일 날 정도에 이제 재검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검진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일정이 결정이 되는데, 이르면 전반기 마지막 3연전 7월 12일부터 14일 잠실 기아전이 가능할 수 있고요. 네. 아마도 좀 뭐 제 예상으로는 좀 여유 있게 준비해서 후반기 정도에 합류시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네, 일단 다가오는 검진 결과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뭐 류지현 감독은 부상이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상 부위를 피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을 하다가 검진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의사소통하면서 복귀 시점을, 합류 시점을 잡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 LG 트윈스가 그동안 외국인 타자들이 부진 혹은 이제 부상 때문에 활약을 계속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LG 트윈스 뭐 부상이야? 외국인 타자 앞으로 또 못 보는 거야? 이런 시선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제가 가르시아 선수 이제 오기 전에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네. 그 2014년도부터 KBO 리그에 이제 외국인 타자 한 명씩 꼭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쭉 보니까 당시 2014년도에 조시벨 선수였고, 올해 이제 이미 뭐 실패한 리오 루이즈 선수까지 총 11명의 외국인 타자가 LG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중에 성공한 선수가,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을 재계약으로 잡으면은 네. 성공한 선수가 딱 2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성공률이 18%밖에 안 돼요. 아하. 네, 딱 2명이 이제 재계약을 맺었는데, 루이스 히메네즈, 로베르토 라모스 딱 2명만 LG가 기대했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LG 팬들도 외국인 타자 하면은 좀 부정적인 느낌, 그리고 정말 올해는 될까, 이번엔 될까,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올해 LG가 외국인 타자가 사실상 없는데 타격 지표가 꽤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기아가 거의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원군이 필요해요. 오지환 선수도 좀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유루의 손호영 선수가 잘해줬지만 좀 이제는 좀 한계에 부딪힌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에서 가르시아 선수가 왔으면은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았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됐는데, 어쨌든 뭐 네. 앞으로 가르시아 선수 얼마나 뭐 회복이 될지, 그래서 언제 합류할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LG 트윈스가. 특히 이제 옆구리라는 이 부위는 한 번 다치게 되면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한번 찢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햄스트링하고 똑같은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완벽한 재활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그 이후에 재발이 더 무서운 게 사실 이 옆구리하고 허벅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LG 트윈스가 성적이 굉장히 좋고, 팀 타선에서는 지금 물 흐르듯이 어떻게 보면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환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을 해서 후반기에 여유 있게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급하게 지금 생각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사실 LG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얼마 전에 LG그룹이 이제 잠실 동구장 건립에 1,000억 이상을 지금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윤세호 기자가 좀 취재를 했다고 야, 했는데 1,000억 이요? 좀 들려주시죠 한번. 네. 사실 이제 뭐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직 이런 얘기가 나오긴 너무 빠른 시점이다, 성급하다라고 했는데, 그럴 만한 게요.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LG 그룹에서 오히려 LG 스포츠단에 되물었대요. 이 말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출처가 뭐냐. 그럴 정도로 좀 LG 그룹도 그 기사를 보고 좀 놀랐나 봐요. 근데 분명한 것은 LG 그룹도 그렇고 스포츠단도 그렇고 잠실 신구장은 정말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90년대에 한번 뚝섬의 그 동구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LG 그룹이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좀 신구장, 동구장에 대한 그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은 순서는 그래도 서울시와 KBO가 이제 착공 시기를 정하고 그 세부적인 동구장의 도안이라든지 그 동구장을 어떻게 이제 LG랑 두산이 그대로 사용을 할지 그런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아직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됐을 때 LG 그룹의 이런 지원 규모도 뚜렷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그룹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LG가 글로벌 기업이라 가지고 아무래도 해외 바이어나 뭐 해외 기업과 상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야구단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가 야구단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른 시선을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장이었던 이규홍 전 LG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구장이 좋아서 네. 좀 신식 구장이라서 스카이박스에 있으면은 이제 해외 손님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야구를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식사도 하면서 할 텐데 잠실구장에 그런 곳이 없다. 그분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케팅용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이 야구를 갖고 있는 거를 좀 잘 살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구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점도 굉장히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새로운 구장, 새로운 동구장, 최신식 동구장에 대한 그런 희망은 굉장히 큰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오늘 박용택 위원이 연구 결번을 했는데 그 이전에 중계를 하면서 네. 그 41번이랑 9번이 깃발로 이렇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새겨지지 이게 않고. 바람이 불어야지 보여요. 네. 바람 안 불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연구 결번 돼도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아마 뭐 잠실 구장이 굉장히 뜻깊은 장소잖아요. LG 두산만의 구장이라기보다는 그 한국 야구 산업에서 프로야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어떻게 그렇죠. 보면 야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예, 하루빨리 좀 잠실 동구장, 최신식 동구장이 확정이 돼가지고 또 LG 그룹도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드니까요. 빨리 좀 이런 계획이 가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장을 지으려면 정말 제대로 한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성철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얼마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제 도쿄돔을 한번 갔었잖아요. 프리미어 시비 때문에. 갔다 왔었죠. 한번 갔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도쿄돔을 가면서 느꼈던 거는 도쿄돔 근처에 이렇게 어린이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아이들과 와서 동산에서 놀고 그리고 이제 야구를 보고 특히 이제 2017년도 3월에 개장한 이게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 토리스트 파크를 한번 가보면 거기는 정말 야구장 이외에 놀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길게 뻗어 있는 쇼핑 복합 문화센터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중들이 단순하게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놀러 와서 쇼핑을 딱 하다가 야구 이제 시작할 때 딱 시간이 되면 가서 또 야구 보고 끝나고 나서 그 주변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구장을 지으려면 이제는 정말 고척돔 어떻게 보면 좀 동구장이지만 좀 약간 실패한 동구장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LG 트윈스가 이 동구장을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도쿄돔이라든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홈구장처럼 복합 쇼핑몰과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어떤 그 다양한 놀이기구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짓는 거는 어떨까. 사실 뭐 그런 생각도 분명히 합니다. 오세훈 네. 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짓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최소한 걸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은 두산이랑 LG는 경기를 어디서 합니까? 이제 그 팀들은 어떻게 그 기간 동안 또 지내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사실 정말 이 동구장과 관련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또한 정말 큰 산이 아닐까 싶어요. 뭐 동구장 지어지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LG 두산은 어디서 야구하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일단 희망 사항은 있습니다. KBO와 LG 두산 모두 그 잠실을 좀 유지하고 싶어해요. 잠실에서 계속 있으면서 종합운동장. 거기를 야구장으로 좀 개조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2019년도에 메이저리그가 런던에서 뉴욕 양키스랑 보스턴이 맞아요. 런던 시리즈를 했어요. 네. 근데 영국에 야구 안 하잖아요. 네. 야구장이 없습니다. 근데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을 야구장으로 개조해가지고 정말 메이저리그급 야구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KBO가 지금 허구현 총재가 얼마 전에 또 메이저리그 사무국 가가지고 커미셔너끼리 이제 회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약을 맺은다면은 일단 내년까지는 잠실구장을 쓰니까 내년에 잠실구장을 쓰면서 그 쓰는 기간 안에 종합운동장을 좀 야구장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야구장을 만들고 잠실구장은 철거를 하고 그리고 동구장을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물론 이 또한 아직 풀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걸 또 포기해야 돼요. 야구장으로 쓰면요. 그래서 서울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또 KBO와 서울시, LG 두산이 머리를 잘 맞대가지고 좀 좋은 답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국 오세훈 씨랑 만나야 되겠네. 제가 뭐 늘 홍영호 총재님께서도 그 동부장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동부장이 한 2개 정도만 있어도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동부장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진척이 좀 빨리 돼가지고 네. 조만간에 정말로 이 동부장에서 야구할 수 있는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비 걱정 없이 우리가 야구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빨리 발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세호 기자가 이제 오늘 좀 많은 걸 준비했는데 뭐 감사드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